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라피크라는 이름의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밝고 용감하며 늘 새로운 모험을 찾고 있었습니다. 라피크는 마을 주변의 모든 숲과 강을 탐험했지만 언제나 조금 더 멀리서 그녀를 부르는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라피크는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숲 깊숙한 곳에 마법의 장미 정원이 있다는 소문을 이야기하며 그곳에는 깊은 슬픔에 빠져든 사람조차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전설의 꽃이 피어있다고 했습니다. 라피크는 이 마법의 장미 정원을 꼭 찾고 싶어졌습니다. 준비를 마친 라피크는 이른 아침 모험을 떠났습니다. 숲속은 조용했으나 동시에 그녀를 반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햇빛이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나뭇가지 위에는 이름 모를 새들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라피크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나아갔습니다. 몇 시간을 걸어간 끝에 지친 라피크는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녀 앞에 작은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라피크 양.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여우가 물었습니다. 안녕, 여우야. 나는 마법의 장미 정원을 찾고 있어. 그곳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장미가 있다지. 여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장미 정원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지만 당신의 결심을 본 후 도와드리겠어요. 나를 따라오세요. 라피크는 여우를 따라 숲속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제법 가파른 언덕과 좁은 협곡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우의 도움으로 마침내 그녀는 장미 정원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정말로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수십 가지의 다양한 장미들이 황금빛 햇살 아래에서 반짝이며 피어 있었습니다. 라피크는 황홀한 마음으로 장미들 사이로 걸어가며 그 향기와 풍경에 매료되었습니다. 정원의 중심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전설의 장미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남다른 빛을 발하며 주위를 압도적으로 밝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라피크는 그 장미를 꼭 안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내가 이 행복을 항상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녀가 소원을 빌자 장미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 안에서 빛을 발하며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냈습니다. 그 후 라피크는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이 불운과 슬픔을 겪을 때마다 그들에게 장미의 이야기를 전하며 자신이 받은 행복을 공유했습니다. 그 결과 마을은 더욱더 행복하고 화목한 곳이 되었으며 라피크는 언제나 마법의 장미 정원이 그녀 곁에 있음을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프랑스의 작은 마을 리옹에는 세뇌된 마을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매일 단조로운 삶을 살았고 행복이라는 단어는 그들의 이야기에는 없었다. 그러나 마을 가장자리에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법의 정원이 있었다. 정원은 높이 솟아오른 나무들, 환상적인 꽃들, 그리고 크고 작은 동물들로 가득했다. 단 하나의 비밀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 발을 디딘 사람은 모두 자신의 진정한 소원을 내려놓고 대신 새로운 시작을 얻을 수 있었다.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모른 채 마을 사람들은 정원 근처로 가까이 다가가기를 두려워했다. 그러던 중 옴이라는 소년이 있었다. 그는 항상 모험을 꿈꾸며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고 싶어 했다. 로미는 마을 사람들의 금기를 깨고 정원으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그가 정원 안으로 들어가자 공기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다. 색채는 더욱 선명해졌고 노랫소리는 마치 조화로 가득 찬 합창과 같았다. 정원의 중심에는 커다란 분수가 있었고 주변을 가득 메운 꽃잎들은 바람에 춤추듯 흔들리고 있었다. 로미는 분수대에 다가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매일의 단조로운 삶이 아니란 것을 알았지만 어떤 삶을 원하는지 아직 알지 못했다. 잠시 후 그의 눈앞에 신비로운 여인이 나타났다. 얼굴도 알 수 없는 신비한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로미에게 말했다. 너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러면 길이 보일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로미는 곧장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자유롭게 달리고 사람들을 돕고 그들과 웃고 울며 함께 하고 싶었다. 진정한 연결이란 것이 그의 마음을 울렸다. 이내 그는 분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감정을 소원으로 내비쳤다. 그러자 분수는 폭포처럼 더욱 거세게 물을 쏟아냈고 그의 주위로 무지 예쁜 오로라가 펼쳐졌다. 환상적인 빛은 하늘 높이 솟아오르던 게 곧 사라졌다. 로미는 정원을 떠나 마을로 돌아왔다. 신기하게도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로미는 변화된 자신을 느꼈다. 그는 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내놓을 수 있었고 사람들과 더욱 깊이 교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또다시 꿈꾸기 시작했다.
마법 정원의 비밀은 로미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매일매일이 마법 같아졌다. 비록 외면에서는 변하지 않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다. 이 이야기는 결국 리옹 마을의 사람들에게 사라지고 잊혀지지 않는 희망이 되어 다시금 전승되며 세월이 흘러도 그들의 삶 속에 비추게 되었다. 또한 여전히 그 마법의 정원은 존재했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찾는 이들을 기다리며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멋진 한 숲속 깊은 곳에 작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작은 집에는 마음씨 좋은 할머니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녀는 늘 정겨운 마음으로 이웃을 맞이하며 도움을 아끼지 않는 사랑스러운 할머니였습니다. 하루는 숲속에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신비한 서커스라는 이름의 공연단이 이곳을 지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 서커스에는 마법을 쓸 수 있는 마술사와 말을 할 줄 아는 동물 그리고 놀라운 묘기를 선보이는 공연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마을마다 희망과 기쁨을 선사하며 다녔다고 합니다. 마리는 이 소식을 듣고 몹시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녀는 집 앞마당에 작은 벤치를 만들고 서커스 단원들을 위한 차와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친절함은 숲속에 소문이 돌았고 서커스 단원들 또한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서커스 단원들이 마리의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나무들 사이로 줄지어 이동하며 기이하게도 소리 없이 발을 옮기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도착의 숲속은 하나의 축제처럼 화려하게 변해버렸습니다. 마술사 루시앙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깃털과 빛을 반짝이는 거울로 놀라운 환상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곁에 있는 작은 우산을 든 앵무새 피오는 인간의 말을 흠없이 따라했고 모든 사람을 웃음 짓게 만들었습니다. 마리아는 마술사처럼 행동했던 것이 다른 동물들까지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루시앙은 마리에게 다가가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많은 곳을 여행하며 사람들을 만났지만 할머니처럼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마리는 겸허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마법 같은 공연 덕분에 내 마음도 환해졌답니다. 서커스 단원들은 작은 마리의 집에서 하룻밤 동안 묵었고 그날 밤 그들은 마리를 위해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그 밤엔 또한 폭죽이 터졌고 별빛이 폭죽 사이로 반짝이며 신비로움을 더했습니다. 서커스가 떠나고 나서도 숲속의 작은 집은 이전과 다름없이 조용했지만 그 이후로도 마리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기억을 간직하며 지냈습니다. 먼 길을 여행하던 사람들은 마리의 친절함에 감동하여 그녀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숲속의 작은 집과 신비로운 서커스의 이야기는 프랑스 전역에 퍼져나갔고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빛처럼 남아있었습니다. 이로써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 아름다움을 나누는 이야기는 많은 이에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하였고 마리가 보여준 사랑과 환대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일깨워줍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프로방스 지방에는 푸르고 울창한 숲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숲은 외부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았으며 오직 소수의 숲지기와 마법사들만이 그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숲의 중심에는 신비로운 나무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었는데 이 나무들은 보통 나무와는 다르게 낮과 밤이 바뀔 때마다 색깔이 변하곤 했습니다. 숲에는 나무와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루이즈라는 마법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즈는 숲의 나무들과 동물들을 돌보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녀는 대자연의 비밀을 보존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이즈의 가장 친한 친구는 벨르라는 이름의 작은 새였는데 벨르는 항상 루이즈의 어깨에 앉아 지혜로운 조언을 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루이즈는 숲의 변두리에서 낯선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발자국 소리를 따라가 보니 숲에 처음 들어와 본 듯한 젊은 남자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피에르였으며 그는 잃어버린 보물을 찾아 숲으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루이즈는 피에르를 경계하면서도 그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에르와 루이즈는 숲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피에르는 자신이 찾고자 했던 보물은 사실 오래전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친구와 약속했던 곳에서 찾은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그들의 우정을 상징하는 오래된 사슬팔찌였습니다. 루이즈는 피에르에게 숲의 마법을 보존하는 방법과 나무들에 담긴 비밀에 대해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고 피에르는 그런 그녀를 보며 점점 숲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함께하는 동안 피에르는 자신이 찾고자 했던 보물은 외부의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마음의 소중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루이즈는 벨레의 경고에 따라 숲의 악당들이 침입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악당들은 신비한 나무들을 이용해 돈을 벌고자 했지만 루이즈와 피에르는
마법과 지혜로 숲을 지켜냈습니다. 숲의 나무들이 빛을 발하며 악당들을 쫓아내는 순간 피에르는 자연의 진정한 마법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아침이 오자 피에르는 루이즈와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번 경험을 통해 지켜야 할 진정한 가치를 배웠으며 루이즈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숲을 떠났습니다. 피에르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숲의 마법과 루이즈의 가르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루이즈와 벨르는 다시 숲의 평온함 속으로 돌아가 자연을 돌보며 평화를 만끽했습니다. 그리고 숲은 여전히 그 신비로운 아름다움과 마법을 간직한 채 오랜 세월 동안 비밀스럽게 존재했습니다.